타당성 문서 교재로 가시면 이제 페이지로는 382페이지입니다. 382로 가시면 타당성 문서라는 게 있어요. 382. 그리고 이제 타당성 문서라고도 하고 이제 분석 체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체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지역 경제를 먼저 보고, 아까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죠. 얘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경제성이라고 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당성하고 투자가 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순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크가 자, 지역의 지, 시, 그 다음에 성, 타투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골 내려가고 사우나에서 조폭을 봤어요. 자, 따세요. 타투가 문신이죠? 그래서 이제 쫄다고 딱 들으니 성님 지시하십시오. 따세요. 지시성 타투. 지가 뭐예요? 지역 경제. 시가 시장. 성이 시장성.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럼 지역 경제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조금 거시적입니까? 자, 우리가 산에 숲을 보는 게 거시적이고 그 안에 나무를 보는 게 미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걸 보고요. 아까 수용급은 시장이었고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이죠. 근데 매매가 그냥입니까? 분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게 경쟁력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변경해서 나온다는 이따 기출문제를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을 따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시장은 두 글자고 경제성은 세 글자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시장은 아직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하고 투자가 나오면 이건 무슨 성 찍고? 경제성. 그 다음에 여기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얘한테. 시장 채택 가능성과 제약 조건. 용도 부지 결정이나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 기존 개발 사업도 하고. 자, 이건 이제 순서인데요. 보통 지역, 근린, 부지, 수용급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시장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에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오른쪽 지역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지역 경제는 그냥입니까? 대상 지역 전체입니까? 우리가 인구, 고용, 소득, 부동산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용급 사항이고 3번의 파란 색깔을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나누거나 아니면 공급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누는 것은 자, 따라주세요. 세분화는 그냥요 사람을 나눠요. 세분화는 다른 사람과 수요층을 구분하죠. 근데 차별화는 이제 공급 부동산과 차별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세 명에서 되게 친한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사람은 무슨화시키고 공급 상품은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제가 조기축구 때 세수하고 공차면 되게 잘 차요. 따라서 세수 공차. 자, 그럼 공급은 뭐죠? 차별화. 수요는요? 세분화. 이렇게. 저 지금 383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고요. 시장성은 그냥입니까? 매매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출이 나오죠. 그러면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가진 경쟁력이 아까 매매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 경쟁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양과 매도는 똑같다 그랬죠. 그럼 시험 문제 경쟁력 중심으로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건 시장입니까? 시장성입니까? 시장성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이, 자, 3번에 가시면 시장성 분석의 이용에 흡수율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 흡수율은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성으로 분양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만약에 시험 문제가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들어간다면 돼요? 시장성에 들어간다면 돼요? 야매를 두 가지 가르쳐 줬는데 흡수율이 세 글자죠. 시장이 세 글자예요? 시장성이 세 글자예요? 성이 세 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지시성 알죠? 성이 성님이잖아요. 타투한 성님. 자, 따라서 성님이 접수했다. 성님이 흡수했다. 흡수했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과거가 중요해요? 미래의 흡수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흡수율은 추세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민감도는 변하는데 흡수가 민감도가 흡수 분석은 나중에 제가 또 프린트로 나눠줘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경쟁력을 보는 것은 시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타당성은 그냥요 충분한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투자 분석은 다른 투자와 비교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드렸던 그게 제가 아까 이거 나온 거니까 아까 그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38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우리가 재개발이 있고 신개발이 있죠. 오른쪽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존과 수복만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존서부터 수복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철거서부터가 이제 소극 쪽에서 적극적이거든요. 자, 보존은 그냥입니까? 사전에 방지를 합니까? 그러면 아직은 노후 분류가 안 됐죠. 제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 사전 나오면 따라서 사전, 보전 찍으세요. 수복은 제거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 분량에 따라서 요인만 제거, 수복이 되고요. 개량이라는 거는 이제 확장 개선 첨가한다. 그 다음에 철거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존하고 수복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사전은 보존이고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잡으시면 되고 오히려 밑에 가시면 정비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여기다 100% 쳐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통 공법에 도정법이 학교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다음에 글씨가 중요해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냥요, 극히 열악해요. 단독 다세대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극히 열악의 극자 동그라미 치시고 단독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래서 극히 열악이 있고 단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따보세요. 극단 주거. 여러분들 극단적 선택하면 죽죠? 따보세요. 극단 주거. 극이 뭐야? 단위. 못 찍어야 돼. 주거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재개발의 개발 동안 치시고 열악하고 상업지역 찾아보세요. 자, 재개발 사업은 열악이 있고 상업지역 있죠. 그래서 제가 친구가 상열인데 개발회사 찾았어요. 따라서 상열 개발. 그럼 상업지역하고 열악 나오면 전축 찍어, 개발 찍어. 개발 찍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둔촌 거기가 재건축 단지라 그랬잖아요. 자, 이건 그냥요, 양호해요. 공동주택이죠? 건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이 공양을 해서 돈 벌어서 건축회사를 차렸어요. 따라서 공양 건축. 공은 뭐죠? 양은. 그럼 개발 찍어, 건축 찍어. 건축. 이렇게 해서 찍어대시면 돼요. 하시겠죠? 좋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는 게 원래는 용지취득인데 요즘은 이제 신개발 방식으로 잘 나옵니다. 한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제일 출제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개발 방식은 자기가 자력 개발로 권리가 불변되고 합동 신탁은 신탁 개발에 따르기 때문에 환지 매수 혼합이라는 게 있죠. 펼쳐보세요. 이 세 가지만 봐요. 여러분들 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배우시죠? 도시개발법에 이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환지하고 매수를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그래서 역사가 우리나라가 70년대는 돈이 없을 때 환지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신개발 방식입니다. 재개발이에요? 다 신개발이에요. 신개발 방식.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1970년도에 토지공사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죠. 토지를 구획해 줍니다. 정리해서. 자, 그럼 이게 다 공법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갑돌이 땅을 자, 개발이 됐어요. 개발 전이에요. 신개발을 해야겠죠. 토지를 구획시켜서 대지로서 유용성을 크게 한 다음에 공법 시간에 채비제라는 얘기 배우셨죠. 개발사업 등을 충당합니다. 그러면 가장 키포인트가 그냥요, 이 땅을 돌려줘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그냥니까 재분배합니까? 토지 소유일 때 매입 매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뒤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한테 그냥 다 재분배해 준다. 재분배. 자, 그래서 투기가 발생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서부터 매수 방식 공용개발로 돌려버려요. 공용개발 방식. 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개인의 땅이 사라지죠. 그러면 어떤 매각 임대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 요거 다 그냥요 신개발이에요. 그럼 택지 개발 후에요 전이에요.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에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토지를 채비지와 보유지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입 매각한다, 재분배한다. 재분배요. 초기 자금에 대한 것은 부담이 적지만 재산권 침해는 적지만 절차가 간단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겠어요?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개발이익이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따 찾아드릴 겁니다. 근데 수용 방식은 공공개발이 전면 매수하다 보니까 시행자가 직접 재원투자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니까 매각 임대에서 속도가 빠르고 개발이익이 환수가 용이하며 근데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요? 많아요. 자, 우리가 보통 보상을 실거래로 해줘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혼합이라는 혼용은 뭐와 뭐를 합친 거예요? 환지하고 수용. 아시겠죠? 그럼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지금 환지개발 찾으셨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죠. 이제 요즘 또 신개발 방식 나오고 권리가 축소돼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토지 소유자한테 매입 매각입니까? 재분배입니까? 재분배 있죠. 요게 키포인트예요. 미개발지를 토지용 규제에 따라서 구획 정리해서 기반시설에 갖춘 도시용 토지로 전환한다고 나왔었고요. 자, 매수 방식은 그냥요 공용개발이에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며 전면 매수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그러면 혼합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를 합친 거예요? 매수하고 환지를 합치면 뭐라고 한다? 혼합.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 있냐면 페이지 3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박스가. 자, 그러면 391페이지 가시면 환지와 매수, 공용개발이 비교되어 있죠. 그럼 장단점이 나옵니다. 환지 방식은요, 단점이 나와요. 단점의 발표. 개발이익을 환수가 쉽다, 곤란하다. 찾았습니까? 개발이익이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왔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용은요,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는 가능하죠. 값을 공급하고 개인적 토지공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그냥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까? 초기에 자금 부담이 가중되죠? 맞나요? 그럼 시험 문제, 초기에 자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건 무슨 개발이고? 공용. 맞아요? 개발이익 환수가 곤란하고 절차가 복잡한 거는 환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 밑에 민간 개발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잘 나오는데, 자체 개발, 지주공동, 토지 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볼게요. 자체 개발 사업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한 다음에 이제 지주공동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자체 개발 사업은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합니까? 다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제가 토소라고 할게요. 토지 소유자 줄임말이에요. 그럼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자금도 돼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다 누가 등장하죠?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위험하죠? 수익도 많지만 빠른 진행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모든 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모두 개발업자가 나온다, 토지 소유자가 나온다. 개발업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392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이 저자가 2번을 가시면 사업시, 자금 조달, 이익의 귀속점은 다 누구한테 간다? 토지 소유자. 맞죠? 그럼 아까 장단점은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빠른 진행이 가능하죠? 토지 소유자 먹지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게 밑에 지주공동이 있어요. 자, 지주공동은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 자, 지주공동으로 갑니다. 공동사업을 해요. 그럼 지주라는 게 토지의 주인이니까 토소를 얘기합니다. 토소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4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는 거죠.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그냥요 대물로 줘요. 건축물 일부로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수료를 취한 겁니까? 대물로 지분을 공유합니까? 수수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등가로 교환했다. 같은 가격으로.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정산한다는 거는 대물로 줘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줘요? 그럼 만약에 얘가 40억, 60억이면 200억 분양했으면 40%, 60% 나눠갔죠? 그럼 이것도 수수료 발생해요? 안 해요? 지분만 공유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디케이트, 투자자 모집은 이제 조합 설립을 해서 결성하는데, 자, 사업 스탁 방식과 이제 토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주공동의 사업 스탁과 토지 신탁은 좀 다릅니다. 지주공동의 사업 스탁 방식은 사업 위탁이라고도 하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안 넘겨요. 소유권을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기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한테 사업의 시행에 대한 건 맡기겠죠. 그럼 토지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얘가 자금도 됩니다. 토소가 되고 얘가 자금도 조달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근데 얘는 그냥이니까 수수료만 취합니까? 얘 지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얘는 수수료만 먹고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지분 공유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반대 현상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토지 신탁은 그냥이니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넘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신탁, 우리가 토지 개발이 생각될 수 있고 개발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 자, 그럼 우리가 토소가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형식적으로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자, 토소가 그러니까 토지를 넘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맡긴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 얘가 수탁자니까 얘 입장에서 위탁, 수탁 다 맞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신탁회사 위주로 가죠? 신탁회사. 그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사업 명의를 얘 명의로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그냥이니까 수수료를 취합니까? 지분 공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에 갔더니 수수료를 안 줬어요. 그 책상을 탁 쳐보세요. 책상 안. 자, 따라해봐. 탁이 있어야 수수료가 붙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탁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수수료 들어가면 안 되죠? 지분 공유하고. 얘네들은 그냥이니까 탁이 붙었으니까. 수수료 들어가죠?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소유권 안 넘기고 소유권 넘긴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컨소시엄은 우리가 이게 나트륨으로 동반자거든요. 그냥요 공동투자예요. 소규모, 대규모. 법인간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자분의 쓰신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392페이지 가봐요. 가시면 이번에 지주공동사업 찾으셨습니까? 1번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간에 그냥입니까? 공동으로 시행합니까? 토지소유자는 토지 제공, 개발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했죠? 혼자 먹어야 돼. 서로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지주공동은 가장 큰 장점은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킵니까? 분산시키고요. 종료에 가시면 공사비 대물 변경은 등가 교환은 탁자가 안 붙었죠? 수수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하죠? 지분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도 탁이 안 붙었죠? 수수료 있어요? 지분만 공유해요. 사업을 시행해서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비 지금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수수료 문제 없죠. 투자자는 이제 신디케이트 조합 같은 투자를 모집해서 배당해 주는 건데 4번 갑니다. 사업 수탁 있네. 자, 얘는 그냥요 탁이 붙었어요. 수수료 있고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의 사업을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 수탁자는 시행에 대한 대행 수수료만 받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 다 됩니다. 안 넘어갔으니까. 그럼 디귿에 보시면 지분 수익 소유권은 모두 누가 가져가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는 뭐만 취해요? 수수료 갑니다. 넘겨볼게요. 토지 신탁도 탁자가 들어갔죠. 뭘 취하겠어요? 수수료.
그러면 이건 다 읽어볼게요.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위탁해서 개발관리 처분에 대해서 사업자 유사하나 신탁회사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된다. 이건 좋네요.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소유권이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신탁 등기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맡긴 소유자가 돼서 수탁자, 신탁회사가 이제 위탁자를 맡겼고 수익자는 신탁자산 수익권을 배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개발관리 처분을 맡겼죠. 사업 위탁과 유사하지만 신탁회사의 개념이니까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가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 소유자는 우선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지주와 약정인 신탁 수익권을 발행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의 붉은 글씨 수익지권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수익을 배당하죠. 4번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취하죠. 지분 공유하지 않습니다.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좀 대규모예요. 법인간이죠. 컨소시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토지 활용에서는 신차지 방식만 보세요. 이 차지는요, 따라서 땅을 빌렸다. 그럼 차지 계약 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고 중간에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며 3번만 체크하세요.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땅을 빌렸기 때문에 됩니까?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합니까? 건물은 어떻게 돼요? 시가로 양도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프린트로 내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5월달에 그럼 칠판 보세요. 갑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칠판. 자, 대물 변조행과 공사비 지급형은 분양조사 및 타기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수수료 있어 없어요?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했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타기 붙었죠? 뭐 발생해요? 수수료. 그런가요? 자, 여기 지분 공유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누구 명의로 가죠? 신탁회사, 자금 조달하죠? 사업수탁은 이전됐어요? 안 됐어요? 토지 소유자 명의 자금 조달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담보신탁이라는 거 아시죠? 담보신탁은 아까 그냥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대출 목적이었어요. 근데 토지신탁은 담보에 대한 대출 목적입니까?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까? 개발해주고 수익증권을 교부하죠? 그 수익 교부하는 시험 문제가 개발 수익 교부한다면 토지 개발 신탁 찍고요. 담보대출한다면 신탁금융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바꿔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민자 유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밑에 1번에 BTO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파란 색깔에 똥 하나 미쳐보세요. 그냥입니까? 빌드가 준공입니까? 준공이 짓다는 거거든요. 짓고, 준공. 그 다음에 이전 귀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정부한테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귀속. 그래서 귀속이나 이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입니까? 운영입니까? 운영 찾으셨나? 운영에서 끝나면 그냥요. 이건 BTO예요. 근데 BTL을 보세요. BTL은요. 자, 2번, 3번을 놓고 보세요. 완공하고 이전하고 임대했죠. 그럼 운영에서 끝나야 돼요? 임대에서 끝나야 돼요? 임대. BTL 가면 지금 더 길어요. 짓고 이전하고 칠판. 운영에서 끝나야 됩니까? 임차까지 가야 됩니까? 임차까지 가야 돼요.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일단 프린트를 볼 때 이걸 냈거든요. 그러면 운영에서 끝나야 됩니까? 임차까지 가야 됩니까? 운영에서 끝나면 BTO인데 임차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BOT 있어요, BOT? 그럼 어떻게 돼요? 준공했죠? 또 파란 색깔.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나중에 기속합니까? 나중에 기속하죠.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BLT 있죠? BLT는 먼저 나온 게 직접 준공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임대하고 이전은 끝나고 BO는 T가 없죠? 트랜스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BO는 그냥 어떻게 돼요? 준공하고 소유가 온이거든요. 오유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 BTO와 BTL의 박스가 있죠. 별 붙여보세요. 자, 이걸 이제 제가 룰로 설명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 두 가지를 바꿔내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짓고 이전하고 운영해서 끝나면 뭐예요? BTO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끝까지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짓고 이전하고 운영은 나오죠? 근데 뭐까지 봐야 돼요? 임차까지 보셔야 돼요. 나중에 프린트가 그 문제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BTO는 수익형이에요. 고속도로나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잡으세요. BTO는 만약에 고속도로 터널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버스, 택시, 터널을 지난다. 그냥요 수익이 발생해요. 발생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사용자한테 직접 톨게이트비를 직접 회수하죠. 민간이 운영해요. 근데 책에 보시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수요 예측이 어렵다. 추정 절차가 필요한데 위험이 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민간이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수익도 큽니다. 민간이 제한 정보 제도는 사후에 그걸 보장해줘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설, 교통시설 같은 거고요. 근데 BTL은 그냥요, 정부한테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최종 쪽에 대한 사용자한테 직접 회수는 못하죠. 정부가 운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시 위험이 낮다, 수익도 낮죠. 정부가 제한하면 민간이 채택하죠. 사전에 수익이 보장돼요. 그럼 이것도 시설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 같은 거는 임대료를 주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시험제가 학교 건물 나오면 BTO야, BTL이야. 터널 나오면. 따라서 버스, 택시, 어딜 지나? 터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개발 파트는 한 3-4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97페이지 가시면 관리는 한 2문제가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이제 찍어드릴게요. 관리는 찍어드리면 거기에 3가지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설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라는 게 있죠. 얘네들은 예제가 바꿔서 나와요. 얘가 다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가는데요. 일단 영역이라는 자체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예요. 자산 관리가 가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죠.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자, 갑돌이가 되게 이제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 관리는 그냥요 전체를 관리해요. 투자 관리를 하겠죠.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부의 극대화시켜요. 적극적으로 자기 지주로 가죠. 얘 적극적이니까 지으러 가죠. 자산이다. 그럼 이제 예제가 나와요. 얘랑 바꿔내거든요. 그죠? 이 2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그냥입니까? 부동산만 관리합니까? 자,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시설은 그냥요, 화장실 청소를 외주를 줘요. 외주를 주죠. 그래서 이제 띄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시설이라는 것은 유지는 시설 운영을 유지한다. 자, 소극적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와 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399로 갈게요. 가시면 399에 가시면 우리가 399에 가시면 시설이 있죠. 이거를 넘겨보시면요. 400페이지 가시면 기술적 관리가 시설이에요. 기술적 찾으셨나? 자, 어떤 거 있어요? 불러보세요.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이 나오면 이건 자산이에요? 시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시냐면 위설 안전이라고 암기하셨죠. 그래서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위생이 청소 관리예요. 설비, 보안이 방범, 보험 가입한다는 이런 거, 보존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위설 안전. 자, 따라서 기술적은 시설이다. 시설이에요. 그럼 아까 위설 안전 기억하시죠? 그래서 청소 관리가 위생이에요. 위생이고, 설비 운전 보수. 그 다음에 전이 아까 아니에요. 안전 관리, 보안. 그래서 이런 관리가 방범이나 밤제, 화재 보험 같은 거 가입하고 외주 같은 거 줍니다. 에너지는 이제 전력이나 난방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시설하고 자산을 그냥입니까? 바꿉니까? 바꾸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암기기법이, 자, 여기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다시 고 399로 가시면, 박스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서 매매, 제재, 매매의 매가 뭐예요?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하겠죠. 제재의 제가 뭐예요?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투자를 해주죠. 리스크, 포트폴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오거든요. 그 매매 제재, 따라서 매매 제재, 영어 나오면 다 얘예요. 리스크, 연구 많이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뭐 교수님, 여기도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하나만 영어 들어가. 알겠죠, 그죠? 이해 갔어? 얘만 영어 들어가.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시키니까 그냥이야 짜증을 내. 그래서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럼 요거 나오면 무슨 관리야? 요거는요, 자산. 요걸 바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갈게요. 다시 매매 제재, 영어, 투자 영어 이런 거 나오면 요거 찍어줍니다. 알겠지? 이건 아까 제가 위생, 철비, 보안 나왔지? 그래서 에너지 나오면 이거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부동산 관리는 한 번도 예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부동산만 관리해서 임대차 유지 및 유지 관리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얘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얘와 얘를 비교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꼭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법경기라는 게 보이죠? 법경기. 자, 따라서 법경기. 우리가 법률 경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보존은 법무예요. 저 지금 400페이지 하고 있어요. 밑에 박스. 찾으셨습니까? 400페이지. 권리도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이죠. 토지 도난 방지는 내 토지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것도 무슨 적 관리 들어가요? 법률적. 계약이 됐다 잘 나와요. 밑에 건물에 계약 있나?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이에요. 계약법 예약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권리보존분법. 자, 경제적은 그냥이야 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이면 얘가 협이고요. 자, 그러면은 경영이고 토지는 낮이를 그냥 놔둬야 돼. 주차장으로 돈 받아야 돼. 자체주차 시설. 아시겠어요? 손익분기점, 회계관리는 모두 다 경제적인데 인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인력도 그냥요 경제적이 들어가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까 위설안전은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지관리라는 협의가 기술적 관리죠.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가 살을 붙일게요.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399로 가시면 기술적 관리가 유지구 협의죠. 토지는 이제 토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이런 건 측량사가 하니까 건물은 아까 위설안전이고 디귿에 보시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399 맨 밑에 하단에 찾으셨어? 자, 우리가 토지는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기능적인 하자. 그럼 배치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비해서 건물이 규모가 너무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비효율적인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능적 하자니까 기술적 관리 들어가요. 그러면 건물과 부지 부적응, 따라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가 나오면 경제적 직업, 이거 기술적 직업, 기술적 직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경제적인 법률적은 내가 해드린 것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관리 주체별 3방식이 있죠. 자, 3가지 관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3가지 관리로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자가관리는 그냥요, 자기가 직접 해요. 가장 전통적인 거고요. 위탁은 외주를 주죠. 근데 혼합은 가독이 채택된다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독이 채택되기 유리한 게,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혼합관리는 그됩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까? 그러면 혼합관리는 과도기 채택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한다는 거죠. 그럼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얘랑도 반대가 되겠죠? 반환점은. 그러면 가볼게요. 자가는 자기가 직접 하니까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유리하죠? 근데 위탁관리는 그럽니까? 불리합니까? 남한테 시키면 우리가 기밀유지가 안 나잖아요. 자기는 서비스 의존성이 높죠? 근데 위탁은 됩니까? 서비스 의존성이 낮습니까? 자기는 종합적 관리, 신속, 신뢰도가 높죠? 근데 얘는 종합적 관리 곤란하고 신속도가 낮고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자기가 직접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소유자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본업을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일화에 젖는다는 것은 타성화에 젖어서 아이씨 내가 뭐 실수를 할까? 라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전문성이 그냥요 좀 결여돼요.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죠. 위탁 관리는 맡기니까 소유자 본업 전념되죠? 그 다음에 업무 타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고 효율적 관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자칙의 400페이지 가시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가, 혼합, 위탁. 그 혼합은 그냥요 과도기예요. 과도기. 자, 오른쪽 파란 색깔 위주. 자기 관리는 그냥입니까? 좀 소규모입니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근데 혼합은 자가와 위탁을 병용해서 제3자한테 맡겨서 전문가한테 어떤 대규모 부동산이 되겠고, 그래서 대행업자를 맡기는 전문가 또는 대행업자. 근데 혼합은 자가와 위탁을 병용했죠. 병용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40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자들의 업무 영역이라는 게 있죠. 저게 이제 밑에 예제 문제에다가 배워보죠. 원래 계산 문제가 하나 뜹니다. 근데 이제 저자분이 잘 쓰긴 했는데 기출 문제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자, 그럼 임대차 활동을 잘해야 되죠. 임대차 활동을 합니다. 가게 되면, 자, 오른쪽, 왼쪽에 박스가 하나 있죠.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주거용은 그냥 돼요. 서로 잘 어울려야 돼요. 유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이에요. 연대성. 유대관계를 잘하죠.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장용은 그냥요, 매출액이 중요해요. 상업용이니까 매출액 매상고. 공업용은 건물과 용도의 적용이에요. 건물과 용도의 적용. 그래서 어울림. 그러니까 건물과 용도에 대한 적합을 보는 거죠. 어울림. 그럼 화학공장의 목조 건물 같은 거 들어서면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지금 여러분들 그 좌측에 박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은 어떤 성이 중요하다고요? 유대, 연대, 매장용은요? 여기서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예요?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수익성이 공업용은 적합성을 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위에는 끝났고 거기에 중간에 임대차 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주거용은 그냥요 총임대차예요. 전체를 다 내죠. 임차인이 모든 임대를 다 내고 추가적인 것은 없어요. 매장용은 이따가 요거 계산 문제를 해드리겠는데 총 매출에 대한 비율로서 기본 임대에다가 수익을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공업용은 총이에요, 순이에요.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협상을 하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데 세금까지는 1차고 여기다가 플러스 보험료까지가 2차고 3차가 유지수선비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글씨가 늘어난다. 세금까지는 몇 차예요? 1차. 보험료 플러스 하면 유지수선비 플러스 하면 3차가 되겠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3차가 보통 보편적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총은 그냥요 주거용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그냥입니까? 모든 임대료를 다 냅니까? 비율은 매장용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주죠. 순수한 임대에다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영업경비는 그냥입니까? 사전에 협상을 합니까? 몇 차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좌측에 3차. 찾았죠? 자, 요령인데 세금까지는 몇 차예요? 1차.
세금에다가 보험료를 플러스 시키면, 보험료에다가 유지수송비 플러스 시키면 그 시가 점점 더 커지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예제 문제가 하나 나오나요? 그래서 원래는 기출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데요. 아까 매장용은 그냥니까 비율 임대차였으니까. 그럼 기본 임대료다가 일정 수익, 일정 비율을 더 더하죠? 기본료를 먼저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실 때 그냥니까 기본이 있습니까? 한 테이블당 얼마 있죠? 맥주 2병 주세요 더 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을 깔고 가자는 거예요. 그죠? 한번 가볼게요. 비율 임대차가 적용되는 매장용 부동산의 당월 임대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최소 기본 임대료는 월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그냥 내가 무조건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맞나요? 플러스. 자, 월 매출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는 2천만 원. 몇 프로를 부과하겠대요? 5%를 부과하겠죠. 맞나요? 근데 당월 매출액이 얼마래요? 그럼 3천에서 2천 까면요? 1,000만 원이 되나요? 그럼 1,000만 원에다가 몇 프로? 5% 적용하죠. 자, 거기에 영업경비 500에다 부채 서비스액 있죠? 지우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 안 봐요. 다 안 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총매출에다만 1.1을 곱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의 10%가 100만 원의 반 50만 원이죠? 그럼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거야? 250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의 유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지라는 것은 사전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해요. 사전적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자, 갑니다. 자, 유지라는 것은요, 외형이나 형체를 변화시키진 않고, 변화시키는 게 계량과 구분되는데요. 그 부동산 유지는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이라는 게 나오죠. 일상적은 정기적으로 계속 해주고요. 예방적은 사전에 방지를 해요. 사후적이라면 사후적이 하는 게 나아요? 예방하는 게 나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예방. 예방은 그냥요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하고 일상적은 늘하고 대응적은 사후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방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럼 제가 일단 시뮬레이션을 좀 드릴 테니까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한번 쫙 풀어보세요. 1번 빼고 우리가 일단 쭉 한번 풀어오셔서 정말 충분히 좀 쉬었다가 좀 가겠습니다.